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순 대사 TV의 박동순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TV 이름이 없었는데 오늘 박동순 대사 TV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 뒤에 TV라는 말을 붙여서 누구누구 TV 이렇게 하는데 제 경우에는 박동순이란 다른 사람이 있어서 부득이 박동순 뒤에 대사라는 말을 넣어서 박동순 대사 TV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찾기에서 박동순 대사 TV를 클릭하시면은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세력이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저께 자유한국당 당수 황교안 당수께서 조국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고, 오늘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또한 삭발을 했습니다. 10월 3일에는 광화문에서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문재인 하야 대국민운동 집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대 운동은 최고조에 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나날이 여러 가지로 폭로됨에 따라서 야권의 문재인 정부 반대 운동에 활기를 띠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야권 세력이 내년 총선에 이길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리 외쳐도 혹시 조국 법무장관은 물러날지 모르지만 혹시 물러날지도 모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하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44%를 44%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직후에는 거의 80%의 지지를 얻었지만은 그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서 지지도가 올랐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은 최저인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4%를 내려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번 선거에서 41.1%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25살에서 29살, 그리고 40대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들의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55%에서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세력, 소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를 연구해야 되고 또 조직을 정비해야 되고 선거 전략을 짜서 득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 선거는 새로운 선거제도, 곧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가 실시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어느 당도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약 120석 이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군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지금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세력은 내년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두 가지 점에서 약세에 있습니다. 그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힘을 빌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막대한 선심성 돈을 각계각층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돈을 준 사람 또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2년여의 외위를 끝내고 돌아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외곽연구단체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기가 무섭게 서정훈 국정원장을 방문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마도 내년 총선 대책을 협의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재벌계 경제연구소와 접촉해서 선거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이 양정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정치에 입문해서 그동안 청와대 홍보비서를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또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깊이 개입하여 선거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5월 반일 감령을 성동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일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일 후에 전국에서 반일 데모가 일어나고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에 관한 확실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하고 중요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권 세력, 소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은 아직 어떠한 선거 전략을 내놓지도 못하고 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한심스러운 선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력 중에서 나와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선거 공약을 개발하고 어떻게 득표 활동을 할 것인지 선거 전략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 없이 내년 선거에 막연히 국민의 현 정부에 대한 반대가 곧 지금 야권 세력에 대한 표로 연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거리 운동과 삭발만으로 문재인 정부를 갈아치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